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요양은 39번, 공동생활가정 38번,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진행합니다. 점수는 2점짜리고요. 일단 내용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와 건강관리 위해서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계약의사 또는 협약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수급자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한다. 기록과 전산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계약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일단 보고가 돼 있으실 거예요. 계신 분들은. 그리고 실제 이제 없다고 하시면은 추천 받으셔가지고 보통 계약의사를 계속 유지를 해주실 텐데요. 만약 기준 1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실제 기준 1은 1 먼저 볼게요. 기준 1을 보면은 만약에 계약의사가 계약 해지 등으로 의료 서비스 공백 기간이 있다면 한 달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추천 요청서 등으로 추천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백 기간 한 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이 부분을 문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조치인데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1번 항목만 좀 진행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계약의사 같은 경우에 방문을 하면 계약의사 비용이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평원에도 관리가 되고 우리 공단에서도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서류를 뭐 뒤집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항목인데요. 어쨌든 월 2회 이상 오셔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왔을 때 그에 대한 업무를 했을 때 업무에 대한 기록지, 그 다음에 따로 필수사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을 하셨던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어르신을 만났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사실 크게 이제 어려울 건 없으시고,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입소자 진탈 기록지라고 하는 예시를 올려드렸는데요. 꼭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병원에서 실제 쓰시는 그 내용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실제 쓰시는 진단대로 그대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시설장 확인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가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라든지 방법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해서 안 돼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만 제대로 체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있어서 관리 책임자 시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찰에 대한 기록지는 시설장이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지시 내려주신 대로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에 2개씩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관을 하시면 크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문 일자를 해서 하나의 대장을 더 만드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에 대한 부분을 뭐 가짜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월 2회 이상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분을 Q&A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한다. 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한다라고 하는 항목은요, 응급 상황도 있고요, 이런 의료적 조치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상태가 이제 변경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웬만한 거는 우리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록으로 확인하니까요. 어디다 기록을 하시는 게 좋냐면 1차적으로는 일단은 급여 제공 기록지가 기본입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와 간호일지가 기본이시고요. 그 부분을 그때그때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들을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말고 응급상황일 때 응급상황 기록지를 따로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우선적으로 작성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급여 제공 기록지 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가 기본 서류를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들을 완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 나중에 사례 관리를 할 때 한 곳에서 관리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우리 실력 차이, 우리 각각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군데 기간을 기준으로 잡고 한 군데 자료, 그러니까 자료로 따졌을 때 이 급여 제공 기록지나 아니면 간호일지나 이런 쪽에 기준을 잡고 거기다가 특이사항들을 작성한 이후에 나머지 서류들을 작성을 하자, 이런 습관을 들이자라고 아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쪽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이쪽 평가를 알려드릴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여 제공 기록을 보여주면 의료적 조치가 작성이 될 테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뭘 작성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응급상황 발생 조치기록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시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응급상황 발생 조치기록부에다가 응급상황 개요부터 발견한 다음에 조치, 응급조치하고 어떻게 호송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원 후 경과까지 작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응급상황이 발생을 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 의료복지시설에서는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상태가 좋은 상태로 계시는 게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안 좋아지시는 상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치를 취하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고 외에는요. 그렇잖아요. 이 질병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의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계속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꼭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잘하시겠죠. 예, 당연히 잘했는데 우리는 이 서류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생색을 낸다라고 합니다. 생색을 낸다. 예, 선생님들이 이 응급상황 발생이든 아니면 상태 변화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뭘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려요? 보호자님한테 알려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평가 점수 2점 때문에요? 평가 점수 2점 때문에도 있죠. 이 평가 점수 2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어르신을 돌봄으로 인해서 책임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다하는 형식이다. 다하는데 이 부분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칠게요.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조사를 이루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서류들이 없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버버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책임이 아닌데도 우리 책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들한테도 실제 응급 상황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게 평가에도 들어가죠. 기본적인 모든 것들, 뭐 질식이라든지 낙상, 뭐 예를 들어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생색을 낼 때 진짜 여기 2점짜리, 뭐 겨우 2점짜리라고 생각하지만 2점짜리 만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있는 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우리 협약 의사 선생님, 촉탁 의사 선생님,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관을 지키는 항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항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만약에 작성을 안 하셨다면 그 이전에 응급상황이 언제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부터 그 이전을 거슬러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까지 맞춰야 된다고요? 여기에 응급상황 발생 조치 기록부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기록의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간호일지에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맞아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맞아줘야 점수가 B가 아니라 A가 나온다. 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가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간을 지키는 항목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천박사입니다.